안녕하세요. 네, 부글부글 시작하겠습니다. 선생님들 지금 방학 잘 보내고 계신가요? 너무 좋아요. 너무 좋아요. 네, 방학만 있었으면 좋겠어요. 아, 방학 기에 수업 조금 바꿨으면 좋겠다. 바꿔요. 네, 그럼 월급도 없어집니다. 네. 얼쌤은 어떻게 네, 지내세요? 계약이 얼마 안 남았어요. 계속 이제 압박감이 오고 있죠. 네. 저는 방학 때도 쉬지 못하고 일을 많이 했어요. 뭐 이렇게 원고 쓰는 거랑 뭐 여러 가지 일이 있어가지고 방학 때인데도 불구하고 매일 7시에 일어나서 밤 12시 반 이후에 잠이 드는 이런 빡센 일정을 보냈습니다. 여러분, 이러시면 안 됩니다. 평소보다 더 힘든 스케줄 아니에요? 맞아요. 학기 중보다. 방학 때 조금 쉬어줘야 학기 때 네. 이제 친구들이랑 이렇게 에너지를 더 쓸 수 있는데 이제 마지막 일주일을 잘 쉬어보도록 아니, 근데 하겠습니다. 방학 들어갈 때 아이들한테 물어보니까 방학 때 학기보다 더 스케줄이 빡빡한 친구들이 있더라고요. 여러분도 그렇군요. 네, 저랑 비슷한. 아마 위로가 될 거예요, 선생님. 그런데 좋은 점은 이번 방학 때도 책을 많이 읽었습니다. 네, 그래서 재미있고 좋은 책을 많이 읽었는데 그래서 오늘 여러분들께 소개해드릴 책도 재밌게 읽은, 방학 중에 재밌게 읽은 책 중에 한 권입니다. 오늘의 책은 어떤 책인지 애경쌤이 소개해주세요. 네, 오늘은 프런트 데스크라는 소설입니다. 켈리 양이라는 작가가 지었는데요. 표지 그림에서 이 소설에 대한 내용들이 거의 다 드러나요. 켈리 양이라는 작가는 어떤 작가님이신가요? 네, 여기 이제 책에도 나오는데 6살 때 중국에서 미국으로 이민을 가서 살았던 작가로 나옵니다. 그런데 실제로 이 책의 내용이 모텔에서 일어나는 일들을 다루고 있다고 했는데 작가도 부모님이 모텔에서 일을 하면서 겪었던 일을 바탕으로 쓴 자전적 소설이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네. 그러면 이 주인공은 어떤 아이예요? 이 아이가 5학년 아이로 나와요. 음. 그런데 너무 재밌는 게 5학년인데 부모님을 도와서 그 모텔의 프론트 데스크에서 숙박객들을 받는 일을 해요. 혼자서요? 네. 옆에서 보조하는 게 아니고? 그게 너무 상상이 안 되는 거죠. 그럴 수밖에 없는 이유가 있었나요? 그렇죠. 이 미아의 가족이 중국에서 미국으로 이민을 가는데 돈이 별로 없어요. 단돈 200불을 가지고. 그래서 이런저런 일들을, 직장들을 또 이렇게 전전을 하는데 또 미아의 부모님들이 원래 노동자 계층이 아니었던 거죠. 미국에 와서 뭐 식당에서 서빙도 하고 뭐 세탁소에서 일도 돕고 그러는데 다 잘려요. 일을 너무 못해서. 그러다가 우연히 이 또 중국계 이주민인 야오 씨가 운영을 하는 칼리비스타 모텔에서 관리인을 모집한다는 걸 알게 되고 거기를 가게 된 거예요. 모텔에서 일을 하게 되면 일단 숙박은 해결이 되겠네요. 그렇죠. 아주 좋죠. 네. 그런데 그 모텔이 단 그 부모님 2명에 의해서 모든 이 실도 관리해야 되고 세탁도 해야 되고 손님 응대도 해야 되고 모든 일을 다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미아가 옆에서 지켜보다가 안 되겠다. 나라도 부모님을 도와서 뭔가 도움이 되어야겠다라는 생각을 하게 되고 그래도 좀 가장 쉬운. 부모님들은 미아가 여기서 프론트 데스크에서 숙박객을 응대하는 동안 가서 세탁하고 계세요. 세탁하고 정리하고 청소하고. 청소하고 그런 걸 하고 계시는 거죠. 다른 사람을 고용할 수는 없는 상황이고 가족이 이 모든 일을 해내야 되는데 가족의 한 구성원으로서 미아가 자기의 몫을 단단히 하고 있는 거네요. 그러면은 이렇게 숙박료를 낼 필요가 없는, 왜 집값이 되게 비싸잖아요. 월세를 내든 아니면 집을 사든. 숙박료를 낼 필요가 없는 일자리니까 미아네가 아무리 어려웠다 하더라도 이제 조금 살만해지지 않을까요? 그럼요. 미아네 가족들도 그런 꿈에 부풀어서 네. 여기서 일을 하게 됩니다. 네. 왜냐하면 주인인 야오 야오 씨. 씨가 투숙객이 1박 하는데 20불을 내는데 그 중에 5불을 너희가 가져라. 잠깐만. 그게 계약 조건이거든요. 20불당 5불. 하룻밤 자는데 20불인데 그 중에 5불을 가지고 오면 방이 10개다. 그러면 5불씩 10개면 하룻밤에 50불을 벌 수도 있는 거잖아요.
근데 50불 곱하기 30일이면 1,500불? 그쵸. 오, 굉장히 큰 돈인데. 그러면 아주 갑자기 돈방석에 올라가는 거 그래서 아닌가요? 그런 꿈에 부풀어서 우리는 금방 가난을 벗어날 수 있을 거야 라는 꿈에 부풀어 있습니다. 네. 그런데 그렇지 않은가 보네요. 그렇죠. 그러면 소설이 여기서 끝나겠죠? 네. 네, 그러니까 이 야오 씨가 이 미안의 가족에게 맡겼던 일은 그 모텔의 관리인이었어요. 그러니까 모든 것을 관리를 해야 한다라고 하면서 이제 처음에 여기서 일어나는 일에 대해서 모든 책임을 져야 한다. 라고 할 때 약간 불길한 느낌이 들잖아요. 근데 이제 사실 이제 미아의 부모님은 거기까지는 아직 걱정을 할 단계는 아니었어요. 왜냐면 숙박이 해결되는 것만으로도 너무나도 좋은 일자리라고 생각을 했던 거죠. 그런데 야오 씨가 장기 투숙객에 대해서는 제외한다. 그 20불당 5불을 주는. 초반에 10팀까지는 돈을 주지 않는다. 그러면 11번째 투숙객부터 돈을 받을 수 있는 거네요. 세탁기가 고장이 나도 세탁기를 사는 것도 미안해 부모님이 수리를 해야 되는 것이고 구입을 해야 되는 것이고 환불을 하는 손님도 있잖아요. 초반에 그것까지도 미안해 부모님의 월급에서 대하는 이런 경우가 생기니 사실은 이 야오 씨가 악덕한 근데 야오 씨 이름을 들어보면 미국인들의 전형적인 이름은 아니거든요. 네. 야오 씨는 어느 나라 사람이에요? 이 야오 씨가 어디서 건너갔는지는 어쨌든 중국계라고 나오는데 중간쯤 갔을 때 그 야오 씨의 아들 미아의 친구이기도 한 제이슨이 자기는 대만의 사람이다 라고 하는 부분이 나와요. 그러니까 약간 비슷한 나라라고 생각을 하지만 약간 미묘하게 차이가 있는 그런 중국계 사람이라고 보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 먼저 이주를 해서 자리를 잡고 모텔을 가지고 있을 정도로 성공한 이민자인 야오 씨가 얼마 되지 않은 이민 온 지 얼마 되지 않아서 되게 어렵게 살고 있는 이 미안의 가족에게 일자리를 줬는데 그 일자리가 겉으로 보기엔 되게 좋아 보였지만 실상 배보다 배꼽이 더 큰 그런 상황이 되는 것 같습니다. 비슷한 지역 출신이니까 좀 더 온정적으로 해줄 법도 한데 그렇죠. 또 야오 씨 역시 이 이민을 와서 엄청 고생을 했겠죠.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됐을 수도 있고 개인적인 성격 때문에 이렇게 됐을 수도 있고 야오 씨에 대해서는 사실 아마 학생 여러분들이 책을 읽으면 되게 화가 날 거예요. 그렇죠. 우르르 떨면서 야오 아오 이러면서 이렇게 읽으실 수 있을 겁니다. 근데 이 사람의 악덕함은 직접 책을 보고 느끼셔야 이 울분을 같이 느끼실 수 있을 것 같아요. 분노 유발자죠. 네. 아니 그러면 미아가 너무 불쌍하잖아요. 미아는 어렸을 때 자기의 결정도 아닌 상태로 이민을 왔고 부모님이 이런 육체적인 노동에 익숙하지 않기 때문에 늘 가난하고 늘 쫓기듯이 이동하면서 살았고 겨우 정착했다고 생각하는데 이런 야오 씨 같은 악덕한 고용주를 만나가지고 되게 고생을 하잖아요. 미아가 너무 불쌍한데 미아는 어떤 위안이나 이런 걸 받지는 못하나요? 그래도 미아는 포기하지는 않아요. 학교를 다니고 있는데 거기에서 루페라는 친구를 또 만나기도 하고. 루페도 중국 이름인가요? 루페는 이제 멕시코에서 온 이민자. 이민자. 그러면은 루페는 좀 여유로운 생활을 하는 이민자인가요? 아니면 미아랑 좀 비슷한가요? 처음에는 이제 주말에 무슨 일이 있었는지 뭐 이거 얘기를 하면서 너 주말에 뭐 했어 그때? 네. 그러니까 이제 그 얘기를 들어보면 얘도 키울 수 있는 그런 넓은 정원이 있을 것 같고 놀이공원 같은 데 놀러 갔다 온 얘기도 하고 그러니까 되게 행복한 생활을 한 것처럼 느껴졌죠 처음에는. 처음에는. 네. 근데 이제 나중에 모텔에 케이블이 고장 나가지고 고치러 왔는데 그 차에 루페가 있었던 거예요. 그럼 루페의 부모님이 케이블 수리공이었던 거죠. 그래서 이제 서로 실제 나의 삶을 이제 그대로 얘기하지 못하고 약간 꾸며서 얘기했는데 서로의 진짜의 모습을 알게 되면서 이제 정말 친한 친구가 되는 계기가 됩니다. 근데 미아랑 루페랑 처음에 친해지게 되는 계기도 둘 다 체육 수업을 안 받으려고 해요. 체육 수업이요? 저는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지금도 체육이 제일 좋은데요. 근데 이런 부분에서 뭔가 이 미국의 그런 사회적인 모습이라든지 이민자들에 대한 대우나 이런 게 좀 드러나는데 미아와 루페가 둘 다 체육을 하지 않았던 이유는
체육 수업을 하다가 다치면 네. 병원을 가야 되는데 음. 보험 혜택을 못 받는 거예요. 그렇죠. 미국은 산보험이기 때문에 네. 보험이 없으면 아주 조금 다쳐도 굉장히 큰 비용을 맞아요. 지불할 치료비가 수밖에 너무 없죠. 많이 나오니까 미아의 부모님도 너 체육하지 마라. 근데 루페도 똑같은 이유로 체육을 빠졌던 거예요. 아이들이 체육 얼마나 좋아하는데요. 그러니까 지금 가정 형편 때문에 체육 시간에는 조용히 있어야 되고 아무것도 안 해야 되는 아이들인 거네요. 그러니까 처음에는 우리 집은 마당이 있어. 우리 가족은 거기서 바베큐 파티하고 거기 골든 리트리버 2마리가 뛰어다녀. 이렇게 얘기했던 아이들이 서로의 실체를 보면서 너도 거기서 배신감을 느끼기보다는 동질감을 느끼고 친해지는 되게 짠하네요. 근데 이 아이들이 그런 거짓말을 한 걸 또 욕할 순 없잖아요. 그쵸. 네. 그리고 또 미아가 그래도 여기서 또 이렇게 살아가야겠다라는 이 용기를 얻는 게 아까 장기 투숙객 얘기를 네네. 하셨잖아요. 그 장기 투숙객들에게 미아가 또 정을 느끼고 그들에게 도움을 받는 부분들이 또 많이 나와요. 이제 미국에는 아파트나 주택에 거주하지 않고 모텔에서 오래 사는, 모텔을 집으로 생각하고 사는 그런 사람들이 있다고 하고 대부분은 좀 저소득층이 많죠. 돈이 있다면 모텔에서 투숙하지는 않겠죠. 그러니까 모텔 투숙비가 그 보다는 집세보다는 저렴한 거죠. 근데 여기서도 못 사는 사람들은 트레일러나 버스, 차에 사는 사람들도 많고, 그래서 거주지가 불분명하거나 거주지가 불안한 사람들이라고 할 수 있을 텐데, 그럼 이분들도 뭐 넉넉하지 않은데 미안해 가족하고는 잘 지내나 봐요? 처음에 야오 씨한테서 뭔가 매정함이나 악덕할지도 모른다라는 분위기를 느끼면서 그래도 이 장기 투숙객을 통해서 미아가 따뜻함이나 그다음에 이웃이라고 하는 우리를 서로 돕는 그런 인물들을 많이 만나게 됩니다. 혹시 가장 가까운 관계를 맺는 사람은 누구예요? 아무래도 행크라는 인물일 것 같아요. 네. 행크는 이름 자체가 아메리칸 네. 스타일이에요. 이제 아메리칸 스타일 네임이 하나 나왔어요. 그리고 이제 흑인으로 나오는데 흑인. 그러다 보니까 어떤 도난이나 문제가 생겼을 때 훔쳐갔던 사람, 범인으로 오해를 받는 상황들이 용의자, 생기는 거예요. 용의선상에 가장 먼저 오르는 그렇죠. 거죠. 흑인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그것 때문에 받는 서러움, 억울함 이런 것들이 있는데 미아가 그걸 보면서 분노를 하죠, 당연히. 근데 행크는 어떤 부분에서는 억울함을 나타내긴 하지만 어느 정도 돼서는 자기가 이걸 받아들일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들에 대해서 경험을 통해서 어느 정도 익숙해져 있는 모습도 보입니다. 흑인이 미국에서 갖고 있는 네. 사회적인 지위가 드러나는 거죠. 행크를 통해서. 게다가 행크는 모텔에 장기 투숙하고 있는 저소득층이니까 네. 무슨 일이 벌어지면 당신이 범인 아니야? 저 사람 의심스러워. 뭐 이런 대상으로 행크가 많이 지목되네요. 그러면 미아가 처음 중국에서 미국으로 와서 겪는 어떤 인종차별이 행크가 미국에서 계속 오래도록 태어나서 살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받는 것과 크게 다르지 않은 그런 어두운 면, 미국의 어두운 면이 좀 드러나는 그런 장면인 것 같네요. 그래서 미아가 행크를 통해서 이제 위안도 받고 도움도 받는 장면도 나오고 그다음에 어느 순간 되면 행크가 미아의 가족들도 도와주기도 하고 미아를 또 적극적으로 도와주는 상황들로 바뀌게 됩니다. 진정한 이웃이네요. 이웃 사촌. 네. 그리고 미아가 힘을 받는 존재는 아니지만 여기 야오 씨의 아들 제이슨이 또 나오는데 제이슨. 제이슨은 이름이 야오 씨랑은 좀 다르네요. 네. 미국식이네요. 네. 미국식. 왜냐면은 야오 씨는 어쨌거나 이제 미국에서 미국인으로서 살고 싶었고, 그러니까 아들한테도 계속 이제 그렇게 하는 거죠. 그 제이슨이 나오는데 야오 씨가 되게 나쁜 거에 반해서 제이슨은 좀 순수한 면이 있어요. 아이니까. 네. 네, 그리고 미아를 좋아해요. 로맨스가 또. 근데 뭐 갑자기 뭐 로미오와 줄리엣 같기는 한데 미아는 제이슨의 마음을 받아주기에는 야오 씨가 너무 나쁜 짓을 많이 해요. 그렇죠. 우리 가족을 너무 힘들게 하고 너무 비정한
그 야오 씨의 아들인데 음. 좋아하기가 어려운 거죠. 혹시 고백 뭐 이런 것도 하나요? 제이슨이 미아한테 고백을 해요. 아하. 근데 대차게 차이죠. 아. 미아가 난 너 싫어라고 얘기를 아니 해요. 그래도 제이슨이랑 친해지면 좀 뭐 좋은 거 있고 그런 거 아닌가? 뭐 그럴 수는 있지만 뭐 미아 입장에서는 제이슨이 야오 씨의 아들이라는 것뿐만이 아니라 뭐 그건 약간의 이유인 거고 제이슨이 그냥 개구쟁이 남자 아이인 거예요. 그리고 그 반에서 좀 아이들을 선동을 하는 기질이 있어서 그 학교 선생님 중에 한 분이 아프셔서 다른 선생님이 잠깐 임시로 와 있었는데 그 선생님을 선동해서 괴롭혀요. 놀리고. 네. 그래서 그런 모습이 있는 제이슨이기 때문에 이제 미아는 여기서는 조금 더 성숙한 그런 아이로 나오니까 이 제이슨이 마음에 들지는 않죠. 네. 그리고 좋아할 정도의 마음이 생기지도 않고 그래서 미아는 제이슨의 마음을 받아주지 않아요. 미아가 집에서도 힘든데 학교 와서도 막 이렇게 괴롭힘을 좀 당하고 막 마음이 편치 않으니까 미아가 더 불쌍한 것 같아요. 또 루페가 같은 공간에서 서로 의지할 수 있는 친구로 잘 서로 사이좋게 지내서 그건 굉장히 다행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선생님들이 이야기하는 것처럼 다양한 인간들이 나와요. 처음 이주한 사람, 이민 간 사람, 오래전에 이민 가서 이미 자리를 잡은 사람, 친절한 사람, 비정한 사람, 내 이익만 생각하는 사람, 내 이익보다 우리를 먼저 생각하는 사람. 그러니까 그런 사람들을 통해서 다양한 세상의 모습도 배우고 또 재미있는 에피소드들 때문에 나라면 이럴 때 어떻게 할까? 이런 고민도 하게 하는 그런 책입니다. 안녕, 난 미아야. 나 5학년이야. 우리 가족은 중국에서 미국으로 이민 와서 엄마, 아빠, 나 세 식구가 살고 있어. 그런데 미국에 정착하기가 쉽지가 않아. 엄마, 아빠는 하는 일마다 해고되고 임금을 제대로 못 받아서 우리는 늘 불완전한 생활을 했지. 그런데 어느 날 칼레비스타 모텔에 관리인을 구한다는 이야기를 들었어. 모텔에서 잘 수도 있대. 그러면 우리는 집세를 내지 않아도 되잖아. 그리고 한 객실당 20불을 받는데 그 중에 5불은 관리인의 몫이라는 거야. 객실이 다 찬다면 우리는 금방 여유로워질 것 같아. 그래서 우리는 모텔 관리인이 되기로 했어. 뭐라고요? 첫 손님 10명과 장기 투숙자는 제외하고 손님당 $5라고 했죠. 뭐라고요? 환불을 2명이나 해줬다고? 환불은 무조건 관리인 책임입니다. 뭐라고요? 세탁기가 고장났다고? 그게 도대체 얼마짜리인지 아십니까? 세탁기가 필요하면 당신들이 사세요. 미아, 좋은 직원과 나쁜 직원을 가르는 기준이 뭔지 아니? 얼마나 성실한지, 얼마나 똑똑한지가 아니야. 얼마나 자기 분수를 잘 아느냐지. 힘들어. 아이, 미아야. 왜 자꾸 영어 공부를 하고 그러니? 너가 아무리 열심히 영어 공부를 해봤자 미국 사람들은 쌩쌩 달리는 자동차고 너는 자전거를 타고 따라가는 것밖에 안 돼. 그냥 수학 공부를 해. 미아야, 이따 강당에서 좀 볼래? 미아야, 이거 네 거야. 마음에 들어? 나 널 많이 좋아해. 난 네가 싫어! 뭐라고? 절대 가만두지 않겠어. 학교에서는 제이슨이 날 괴롭히고 집에서는 엄마가 내가 좋아하는 영어 공부를 하지 못하게 하고 그래도 내 친구 루페가 있어서 너무 다행이야. 루페랑 이야기를 나누면 마음이 편안해져. 이게 뭐지? 300불과 함께
계획서를 내면 모텔을 준다고? 글을 잘 쓰면 모텔을 딸 수 있는 거야? 이건 우리 가족에게 정말 중요한 기회야. 글을 써서 모텔을 따낼 수 있을까? 내가? 저는 이 책을 읽으면서 제일 좋았던 것 중에 하나는 미안해 가족이 되게 어렵게 살잖아요. 현실적으로 되게 어려운데 처음에 미국에 올 때는 한 문장을 기억하고 와요. America is free. 근데 free가 여러 뜻이 있잖아요. 근데 미안해는 영어가 짧았기 때문에 그 free가 공짜야 라고 생각을 하죠. 그렇죠. 미안은 그래서 미국은 정말 좋은 곳이구나. 물질적인 풍요가 넘쳐나서 거기 가기만 하면 풍족하게 살 수 있을 거라고 하고 오지만 그 프리는 그 프리가 아니었던 거죠. 공짜의 프리가 아니었죠. 그래서 굉장히 어렵게 살아요. 그래서 이 책에 보면 미안의 현실이 얼마나 어려운지가 나오는데 미안은 바지 한 벌, 꽃무늬 바지, 우리 표지에 나와 있는 꽃무늬 바지 한 벌만 계속 입고 다녀서 아이들에게 놀림도 되게 왜냐면 많이 이게 나가고요. 싸거든요. 마트에 막 쌓여 있고 미아의 엄마는 예쁜 옷, 뭐 디자인이 예쁜 옷을 고르는 게 아니라 가장 싸고 오래 입을 수 있는 옷을 골라주거든요. 그러니까 그렇게 이 아이는 매일 교복이 정해져 있지도 않은데 가장 저렴한 옷을 누가 봐도 싼 옷이야 이렇게 느껴지는 옷을 매일 입고 다니는. 그래서 이렇게 어렵게 나오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려움에서 끝나지 않는다. 그 어려움 속에서도 희망을 가지고 조금씩 극복해 나가는 그 과정이 드러나 있어서 저는 그게 이 책을 읽으면서 가장 좋았던 부분이에요. 얼쌤은 어떠셨어요? 여러 사건들, 큰 사건들도 있지만 소소하게 있는 사건들을 다 아우르는 말이 그 친구인 루페가 해줬던 도전하지 않으면 이길 수 없다. 이 말이 계속 관련이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미아가 글쓰기에 흥미를 보이면서 글을 잘 쓰고 싶어하는 학생인데 글쓰기 수업 시간에 했는데 C- 점수를 받잖아요. 그래서 엄청 낙담하고 상심하고 있을 때 루페가 카드에다가 이 말을 써서 줍니다. 그것으로 나는 글쓰기 계속 해야겠다 이렇게 바로 되는 건 아니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계속해서 이 말이 원동력이 되고 그 다음에 주변의 사람들한테도 이 영향력을 점차 퍼뜨리게 되는 말인 것 같아요. 멋있는 말이네요. 애경쌤은 어떤 점이 가장 좋으셨어요? 저는 여기 칼리비스타 모텔 어쨌든 방이 많잖아요. 그런데 미아의 친척이 미국으로 또 넘어온 사람이 있었는데 그냥 갈 곳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우연히 이 모텔에 방이 남으니까 거기에 며칠 이제 묵어갈 수 있게 해줘요. 그랬더니 이 친척이 떠나면서 이 미국에는 나 같은 이런 중국인 이민자들이 굉장히 많다. 내가 그들을 만나면 그 칼리비스타 모텔 한번 가보라고 하겠다. 어려우면 이런 이야기를 해요. 그랬더니 이제 미아가 고민을 막 하는데 야오 씨는 당연히 싫어하죠. 들키면 큰일 날 것 같은데요. 그러니까 미아가 고민을 하다가 파란 모자를 프런트 데스크에 놓겠다. 그래서 야오 씨가 있을 때에는 모자를 안 놓는 거죠. 그리고 야오 씨가 없을 때 안전한 상황에는 프런트 데스크에 파란색 모자를 놓는 거예요. 그러면 밖에서 볼 때도 파란색 모자가 있으면 이 중국인 이민자들이 안심하고 들어와서 이 미아의 가족들에게 도움을 요청할 수 있잖아요. 근데 그런 부분에서 미아의 가족들은 그 중국계 이민자들을 또 따뜻하게 품어주는 모습들이 나오고 거기 있는 또 이 장기 투숙객들에게도 서로 따뜻한 마음을 주고받는 부분들이 나오는데 결국에는 어려움을 이겨내는 힘이라는 게 돈이 많고 능력이 있고 이게 아니고 서로 따뜻한 마음으로 품어주고 어려운 사람을 도울 줄 알고 나보다 더 어려운 상황에 있는 사람들에게 시선을 돌릴 줄 아는 그 마음, 연대의 힘이라고 이야기를 하잖아요. 저는 이 소설에서 그런 연대의 힘을 보았기 때문에 이 소설 정말 재미있고 의미도 있다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미안해 가족이 결코 뭔가를 많이 가지고 있고 파워가 있고 경제력이 있어서가 아니라 나도 힘들고 특히 야오 씨에게 들키면 아주 큰일이 나는 상황에서도 나보다 못한 더 힘든 상황에 있는 사람들을 도우려고 하는 그 마음, 그런 연대의식이
이 작품에 잘 드러나 있는 것 같습니다. 미아의 엄마는 계속 얘기하거든요. 너는 아무리 노력해도 미국 아이들하고 경쟁해서 이길 수 없어. 그 아이들만큼 영어 할 수 없어. 넌 그러니까 영어는 포기하고 수학 공부를 해. 물론 이제 미국 사람들은 동양 사람들이 수학을 잘한다는 이런 생각을 갖고 있고 실제로 그런 두각을 나타내는 사람들도 있는데 미아가 루페의 말을 들으면서 글쓰기를 조금씩 시도하고 그걸 가지고 자기도 혹은 다른 사람들에게도 선한 영향력을 끼치게 되거든요. 그런 포기하지 않는 자세, 도전하는 자세, 그리고 그 마음을 나를 위해서 쓰는 게 아니라 함께 나누는 그런 모습들이 이 작품에 되게 따뜻하게 그리고 감동적으로 그려져 있는 것 같습니다. 결국 그래서 미안의 가족은 어떻게 될까요? 읽어보세요. 네, 그래서 결국 미안의 가족은 야오씨에게 계속 핍박받으며 살 것인가? 괴롭히면서. 아니면 야오씨를 한방 네, 뭐 폭력이 일어나는지 모르겠지만 어쨌든 이 작품을 읽어보시면 미국 아메리칸 드림을 가지고 미국으로 갔던 동양인들의 모습, 삶의 모습. 사실 이때 1990년대 초중반 미국으로 중국계 이민자들이 되게 많이 유입이 됐는데 그때 한국인들도 많이 갔거든요. 맞아요. 여러분들이 잘 알고 있는 영화 미나리도 그 상황을 이야기하는 영화고요. 그래서 중국인으로 표현되어 있지만 중국인만의 문제가 아니고 멕시코, 한국, 다양한 삶의 모습을 들여다볼 수 있을 겁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의 시야도 더 넓어지고 마음도 더 넓어질 거라고 생각합니다. 네, 오늘 우리 켈리 양의 프로트 데스크라는 작품으로 여러분하고 이야기를 나눠봤는데요. 궁금해지죠? 네, 전국 서점에서 구입하실 수 있어요. 네, 도서관에도 많이 있습니다. 좋은 책이니까 재미있게 읽으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오늘은 여기서 인사드릴게요. 안녕!